생각나는 쭉 올라오다 보니까 빼먹었어. 요거 남진이 컵. 남진이 컵. 이왜 남진이 컵인지 아시죠? 저희 이름이 좀 남진이. 그래서 제가 그냥 남진이 컵으로 그냥 이름 붙여왔어요. 요거 조금 더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재개발은 요 앞 단계로 많이 있습니다. 있죠? 주민 스스로 해라고 그래가지고 스스로 선택해가지고 막 공수받고 하는 단계가 요 앞 단계입니다. 아니네요. 제가 다 적어놨네요. 여기가 다치구역 경계수입니다. 여기가 사전심의 접수 단계입니다. 그리고 사전심의 통과 단계고 비로소 구역 지정이 되죠. 맨 끝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 이 기간이 20년 걸리는데 20년. 우리 평균 걸리는 시간 잘 보시죠. 실제 데이터. 실제 정비구역 지정에서부터 준공까지 15년 10개월 28개월입니다. 네? 구역 지정에서부터 준공 입주까지 15년 10개월 28개월입니다. 모든 구역 평균치입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머리 좀 빨간 띠 누르고 막 이러면 그건 20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쫙 올라가죠. 올라가죠. 이거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진짜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재개발은 확정 피해가 있다고요. 그 확정 피해가 몇 %를 했습니까? 30%. 이게 30%입니다. 30%쫙 올라가 한 번에 쭉 이래 안 올라간다고요. 사업이 되면 될수록 맨 끝에 준공이 되면 이 피가 다 찹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단계마다 올라간다는 게 믿을 수 없는데 사업이 20년이면 15년 걸리는데 이게 길어져가지고 한 30년 걸렸다. 그러면 그래도 어떻게 돼요? 이게 이래 갔다가 이래 갑니까? 절대 그래 안 가요. 이래 이렇게 됐죠? 요 그래프의 기울기의 크기가 곧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첫째도 속도, 둘째도 속도. 요 기간이 짧을수록 그래프가 확 서죠. 기울기가 커지죠. 수익률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아까 전에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0분, 20년 걸리는데 그러면 여기 사가지고 20년까지 들고 있어야 되냐? 들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그냥 계속 올라가니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된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된다. 됐죠? 시기상으로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이제는 좀 리스크 원리는 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올라간 또 옛날에는 여기였어요. 관리 시설은. 요즘은 어딘가요? 그런만 되면은 거의 이까지 다 차버립니다. 대신에 너무 긴 시간 동안에 이게 총피는 뭘 기준으로 했다고 했습니까? 인근의 아파트 기준으로. 인근의 아파트가 이 기간 동안에 계속 새 아파트 지을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니 이게 피가 자꾸 새겨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선형적으로 안 올라가죠. 피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구역 기간을 이렇게 쪼개보면 피는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은 피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은 언제 사느냐? 이때 딱 삽니다. 언제 팔아요? 합니다. 요 기간 있나? 2년. 1년. 한 일주일
하고 내그 질문이 나오길 바랬어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구역 지정이다. 그러면 구역 지정 신청을 넣으면 며칠 안에 가구 결정을 통보 주라 이렇게 있습니다. 30일이 있고 60일이 있어요. 요거는 관청입니다. 관청에는 60일. 추진이 서기 30일. 사업 시행령 신청 들어갔다던데 결과 언제 나와요? 60일 결과 나옵니다. 사실은 건축의 허가 단계라고 그랬습니다. 검토하기 많죠? 한 번에 패스 됩니까? 패스 안 됩니다. 보통 한 3번, 3번 정도 딱 올라가요. 그럼 두번 이번에 넣은 게 3번째던데 그러면 질러야 돼요. 이거. 3번째 신청 넣었더라. 언제? 어제 넣었던데? 아 이거 언제 나오지? 그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60일 뒤에 오케이 떨어진다고. 이것도 사야 돼. 일주일 뒤에 60일이면 2달이죠. 2달 뒤에 결과 나오면 피 바로 올라갑니다. 며칠 상간에 일주일 상간에 올라갑니다.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은 결과 나오면 보고 사. 통과됐다고 하면은 이분이 판단이 돼 산다고. 거의 요 다 올라간 가격에 산다고. 이거 몇 년 걸리죠? 한 스텝이 몇 년 걸립니까? 네, 미니멈 2년 걸립니다. 이분은 2년 동안에 조금이 오르겠지요. 조금이. 요런 수익은 못 끝낸다 이거예요. 투자 못 하시는 분. 됐죠? 일반 분양가는 인근 시세의 한 15% 저렴하게 일반 분양가를 책정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분양권이죠. 지난 2~3년처럼 부동산 시장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게 시세가 올라가는 장이라서 일반 분양가를 싸게 하니까 오히려 더 비싸요. 그래서 일반 분양가만 딱 봐도 부동산 시장이 어떨 거라는 게 대충 가능합니다. 그렇죠. 지금 일반 분양한다 그러면 절대로 15%보다 더 낮게 해야 돼요. 됐죠. 여기 그래프에 보면은 이게 이렇게 시세가 올라가가지고 어떤 분은 또 시세가 이렇게 낮게 올라가는 거죠. 이게 높게 올라가는 건 못되고 그렇습니다. 재개발 구역 안에 공동주택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맨션 이런 것들 시세가 평균치가 더 높게 올라갑니다. 왜 그렇죠? 단독주택은 건물값도 있고 땅값도 있고 하니까 보통 뭐 3억 이렇게 줘야 돼요. 근데 맨션, 뭐 5평짜리, 원룸 이런 거는 이런 건 좀 산다. 당연히 수요가 많지. 그래서 가격이 어떻다? 단독보다 비싸다 해야 됩니다. 피가 높다. 이게 언제 확정이 돼요? 두 개가 만납니다. 감정가 딱 나오면 만납니다. 됐죠? 높게 올라간 것들은 좀 내려오고 낮게 올라간 것들은 좀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지는 않나요? 이게 내려가고 올라가고는 부동산 시장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감정 평가 나오는 시점에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다 그러면 낮게 된 것들 다 위에 붙은 거예요. 불황이다. 지금 같다 그러면 높게 불렀던 게 감정가 나오니까 피가 너무 높아. 그러면 다 밑으로 붙은 거예요. 지금은 산다 그러면 내가 관심 가는 구역이 감정평가 시점이 다가왔다 하면 감평 나오고 사셔야 된다. 지금 같은 시점에서 다르다니까. 이 파란색은 사전심의구역에 대한 시세 트렌드입니다. 언제가 제일 많이 올라갔는가? 사전심의 접수할 때 전후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권명 구역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사전심의 연락 만나할 때 사셔야 된다. 됐죠? 그때가 제일 많이 올라간다. 그리고 사전심의 통과됐다. 많이 못 올라간다. 그 전에 이미 많이 다 올라가 버려요. 사전심의 통과되고 구역 지정받으려 그러면 1년 걸립니다. 이때 통과되고 나면 정비 계획 수립해요.
등기 계획서를 돼가지고 설계도 뽑아야 되고 뭐 심의 다 받아야 되고요. 1년 걸립니다. 요 1년 사이에 시세가 어떻다? 1년 가는 거예요. 사전 심의 통과되면 해가지고 사면은 1년 동안 너무 웃깁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됐죠? 중요한 개념이고요. 요거는 남진의 올대투라고 올바른 재개발 투자법이에요. 재개발의 P가 뭐라고 했습니까? 프리미엄.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시세. 빼기. 뭐죠? 조금니까. 이게 P입니다. 그죠? 이 조금가 언제 확정됩니까? 네, 공부와 관련된 건 관철 때 확정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관철되기 전에 구역 지정에서 그 김계수리부터 관철되기 요 안에 이때는 조금가가 언제 됩니까? 변한다. 뭐에 따라서? 땅값에 따라서. 이 땅값이 뭡니까? 공시값. 공시값이 요새 현실화되고 많이 높아지죠, 그죠? 조금가 어떻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것도 높아지고 이것도 높아지고 사업이 변화가 있다 없다? 야, 이해하셨습니까? 요 사이에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총 P 인거 시세의 3억에 나다가다가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먹을 게 없다. 1억밖에 안 붙었네. 그럼 사도 됩니다. 이해하셨죠? 관철이면 조건가 확정난다고 했습니다. 또 고점 요거만 세월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이 P가 올라가요. 세월감 갈수록 그 이야기입니다. P 올라가죠. 이게 다 잉여피입니다. 요때는 3억이다. 사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요때는 3억이다. 사면 안 된다. 그러니까 3억이다. 된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 페이지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매도인이 부르는 게 값이다, 값이 아니다. 값이 아니다. 우리가 재개발 구역이 아니고 일반 그냥 뭐 토지를 판다, 뭐 집을 판다 그러면은 매도인이 부르는 게 값이죠. 그래가 되고 안 되고는 차치하고 매도인이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러나 재개발을 한다. 매도인이 부르는 게 값입니다. 잘 들으죠. 뭐가 값입니까? 네, 감정가. 이게 값입니다. 그의 가치라는 이야기예요. 실제 가치. 요 감정가보다 차이 나는 거면 나중에 다 다시 돈으로 전내야 돼. 그게 무기에 분담가 아닙니다. 재개발은 매도가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호가. 매도인이 부르는 가. 요거 빼기로 하면 조금가. 이게 뭐죠? 네, 이게 P입니다. 조금가 따라야 되죠. 조금가가 돈이 언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첫째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전에 투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일까? 이게 고민 안 하고 샀다가는 P가 얼마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얼마나 그랬어요? 인건 내가 지금 이제 구역 지정이 됐는데 내가 지금 이쪽을 하나 사고 싶어.
그럼 보니까 옆에 있는 새 아파트가 10억 하네? 그러면 지금 현재 감정가는 안 나왔지만 지금 현재 인거 시세가 10억이니 지금 현재 감정가를 때리면 이건 얼마다? 7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7억, 피가 3억 이렇게 나옵니다. 이 3억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총 피의 나타났다. 그게 PPR 100. 먹을 게 없다 이야기입니다. 물론 적정이죠. 왜? 요 뒤로 계속 올라갈 거니까 시세가. 해보니까 P가 2억이네 이래 되면 1억 먹을 게 있네. 이게 4억이네. 너무 가평가 됐네. 이렇게 해보시면 됐죠? 조금가가 나와 있으면 확정 P. 아까 뭐 마치 유예 거래할 때 그 전에는 이걸 뭐라 그래요? 예상조합원 분양가. 얼마에 30% 하면은 P가 3억이 이 P는 무슨 P? 예상 P. 됐죠? 외국가, 동가, P. 그 좁은 것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감정가가 있습니다. 감정가. 감정가. 감정가가 있습니다. 감정가. 조건가는 확정이 조건가는 인간 시세에 대해서 확정이 다 있죠, 그죠? 모든 그 구입 자체의 모든 물건의 조건가는 그냥 확정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나 또 조건가 안에는 감정가가 있고 나머지가 뭐죠? 네, 분담금입니다. 나머지가 분담금입니다. 이 감정가가 이 개별 물건마다 다 다르다. 그죠? 이만한 땅의 감정가랑 이만한 땅의 감정가는 다르다. 2층짜리 집이랑 1층짜리 집이랑 감정가가 다르다. 요거를 개별 물건에 따라서 정확하게 정하려고 그러면 요걸 알아야 돼요. 요거를. 그죠? 우리는 이 물건도 있고 이 물건도 있고 이렇게 생긴 물건도 있는데 어떤 거를 사야 베스트냐 이 말이에요. 요거를 감정을 해야 돼요. 말리처가 서울시인가 유예 120간에 요거 나온다고 그랬죠? 그때는 투자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얼마나 다 찍혀 있습니다. 매도가에서 요거 빼면은 P입니다. 됐죠? 됐죠? 매도가에서 감정가 빼면 P입니다. P입니다. 그러면 그 전 단계 감정가가 안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예상 감정가. 이거 안 하고 샀다가는 코피 틀리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넓은 재개발 구역이 있으면 여기 끈덩어리 여기가 산이야 산. 산 끈덩어리에 그리고 도로도 없고 이런 땅의 공시지가랑 큰 일물고 있는 이런 땅의 공시지가가 같습니까? 다르지요. 감정은 어떤 게 더 많이 나옵니까? 이게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보통 재개발은 평당가 얼마예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이것도 10평이고 이것도 10평이면 평당가로 따지면 같은 가격이죠. 이거는 그러면은 11평인데 가격이 같네? 이게 평당가 싸죠? 싸다 해가지고 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감정 받아보면 얘가 훨씬 많이 나와요. 이 피가 많은 거지. 이 등층이 쓴 거지. 그래서 부동산 봤는데 평당가가 이렇게 쌉니다 하면 그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건 팔 수가 없어요. 많은 투자자 같은 사지도 않을 뿐더러 이걸 팔아야 돼. 여기 부동산 소장이 안 계시죠? 팔시는 방법 딴 거 없어요. 그냥 평당가가 더 쌉니다. 아시겠어요? 그거 믿고 샀다가 큰일 난다. 그래서 재개발 구역은 무조건 하고 요거 해야 돼요. 요거 감정이 없을 경우에 자 요거 어떻게 합니까? 건물 요거는 JAK 기준이고 JAK는 부산의 표준입니다. 모든 부동산이 다 우리 따라 하고 피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피가 8억입니다. 우리 계산을 하면 8억이야. 누가 삽니까? 아까 이제 3억이 내가 사라고 그랬는데 안 사죠? 그러면 요 근래에 공시가 현실을 많이 했죠. 그죠? 작년 재작년 엄청했습니다. 공시가가 2배로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22년 21년 22년 기준 공시 가격으로 하면은 이게 피가 4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런 불안을 막기 위해서 20년 공주가를 현실화 많이 안 됐을 때입니다. 곱하기 공시가 매년 올라갑니다. 매년 올라갑니다. 이때까지 올라간 거 공시가 현실화 반영 안 하고 올라갔을 때의 비율이 한 4%, 5% 매년. 요거 곱하기 1.6을 딱 하면 21년, 22년 요때에 4% 올라간 반인데 됐죠? 그래. 그게 4% 올라간 가격에 1.5를 한 가격과 비슷해집니다. 어쨌든 공시가는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공시가 그대로 나중에 감정가 안 준다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죠? 그렇게 줬다가는 사업 망한다. 재개발 사업이 망한다. 전체 조합은 총 분양가지 총 감정가 분의 수익 빼기 원가를 그랬죠. 그죠? 요게 많으면 사업성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비례율이 100m 떨어진다고. 마이너스가 난다고. 그래서 이거 많이 줄 수가 없어. 그런데 22년에 20년에 대비해서 2배 이상 높아진 공주가에 곱하기 1.5를 하면 돼야 돼. 절대 그래 감정가가 안 나온다. 우리는 요래한다. 이게 뭐죠? 오늘 금리 안 된다. 땅은 요래하고 건물은 평수 곱하기 130만 원. 130만 원.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이 있죠. 예, 공주가 있어. 공주가 했더니 공주가 사냐고 이런 얘기 하는데 공동주택 가격입니다. 요거 곱하기 1.6 언제 공주가? 20년. 땅은 20년 아닙니다. 땅은 공시가 많이 안 올랐어요. 아파트, 연립 이런 게 실거래가 많이 되다 보니까 요거 기준으로 공시가가 많이 올랐어요. 땅은 22년 현재 연도에 1.3배 하면 1.3배. 1.3배 130만 원. 요거 20년에 1.6배. 됐죠? 아파트다 그러면 요거 쓰면 되고 단독주택이다 그러면 땅 따로 건물 따로 해가지고 쓰면 안 되고요. 땅이다 그러면 요거 쓰면 돼요. 하면 요게 나오죠. 하면 나는 10억을 나는 4억에 팔 거야 라고 매도인이 불렀어. 호가를 불렀어. 예상 가지고 해보니까 1억이네? 또 피가 3억이네? 사야 된다 말해야 된다? 됐죠?
진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요걸 끝으로 마칠게요. 시간 조금 오버되긴 했는데. 요거는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거 자본의 증식 과정이고요. 요거 이 애기 수영하죠, 그죠? 이 수영하는 애기가 이 애기의 의지입니까? 아니면은 물입니까? 아니면 뭐 본능입니까? 뭡니까 대체? 물. 네? 물. 뭐 때문에 이 애기가 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물? 의지? 아니 뭐 지가 살라고? 어? 총경세라는 책이 있어요. 총경세. 그 책을 쓴 사람이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인데 그 우리 지구상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강대국들 오랜 세월 전부터 그렇게 이게 점령을 해가게 강대국이었던 그 강대국이 왜 강대국이 되었냐라고 분석한 사람인데 총주세라서 그런 강대국이 되면은 총을 가지고 있고 균을 가지고 있고 쇠를 다뤄서 그걸 다라고 하는데 그럼 왜 그렇지 못한 국가는 왜 총과 균과 쇠를 못 가지느냐? 요거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책입니다. 결론적으로 환경이 다르답니다. 총과 균과 쇠를 가지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수렵 이거 말고 정주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잉여 식량이 생기고 그 잉여 식량으로 책 쓰는 사람도 먹고 살고 판사님도 먹고 살고 실제로 자기가 농사를 안 짓더라도 군주도 생기고 정치도 생기고 그래 하다 보니까 나라가 발전을 해서 그렇지 못한 수렵 생활만 해야 되는 그런 지역들보다 발전했다. 그래서 강대국이 됐다. 이야기하다. 이 아기가 수영하는 것은 이 아기의 의지가 아닙니다. 이 아기가 밖에 있거나 배를 타고 있으면 이 아기는 수영 절대 못할 거예요. 물 때문입니다. 물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항상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에 자기가 놓여져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오늘 이렇게 교육에 참석하신 것도 분명히 물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면 가겠습니다. 네. 최근 뉴스 기사에서 은행권에서 PF 대출을 전환하고 하는 것들을 봤거든요. 이런 지금 방향이 재건축 재개발에서 얼어붙게 만들고 얼어붙은 방향이 신규 주택들이 좀 가속화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만. 집은 누가 지어요? 국가가 짓습니까? 네? 국가가 집을 짓습니까? 짓죠. 임대아파트 짓죠. 많이 지을 수 있어요?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누가 짓습니까? 민간이 지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가에서 임대로 짓는 주택 비율이 5% 채 안 될 거예요. 전체 주택 비율에서. 그럼 나머지 95%는 민간이 짓는데 참 명확합니다. 민간이 다 사업이잖아요. 사업. 기업의 목적, 정당의 목적이 뭡니까? 정당 창출 아닙니까? 기업의 목적이 뭐죠? 이런 창출입니다. 도난장에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달라고 벌금을 내려도 잘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부동산 안 좋다.
분양가를 높게 못 받는 걸 그러면 짓겠습니까? 아무리 대출 해도 안 짓습니다. 못 짓습니다. 지금 딱 그래. 지금 질문 잘하셨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앞전에 한참 시장 좋았죠? 그때 집을 지었습니까? 못 짓겠습니다. 준비 해야 된다 하고 특히 서울역입니다. 우리 부산하고는 좀 이거 뭐라 해야 서울역입니다. 못 지었습니까? 지금 시장 안 좋아졌죠? 막 지으라고 하죠. 짓습니까? 안 짓습니다. 그러면 지난 정권 때 못 지었던 이번 정권 때도 못 지어. 그럼 다음 정권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점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눈 뜨고 코핀다. 돈 벌 수 있는 타이밍이 온다 이 말입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저한테 전화 주시면 돼요. 진짜요. 제가 돈 되는 정보를 좀 갖고 있습니다. 예, 다른 질문, 예. 지금 너무나 재개발과 재건축이 많고 인구는 줄어든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많이 짓는데 그게 어떻게 되려나 할 때 네. 좋은 걸 사야 되잖아요. 좋은 걸. 예, 예. 부산에서 지금 재개발되고 있는 것 중에 예. 그냥 뭐 어디가 정말 좋나. 아, 질문 잘하셨습니다. 아, 정말 잘하셨어요. 찍어달라고요. 잘하셨어요. 일단은 그 서두에 질문 주셨던 거 인구가 좋은데 집이 남아 인구 죽는 것보다 집이 노후화가 더 빠릅니다. 집은 계속 지어야 됩니다. 인구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한 80, 100 살잖아요. 오래 살면 근데 집은 30년이면 끝이야. 계속 지어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PPR이면 PPR. PPR의 개념은 뭐죠? P 더하기 뭐죠? 조분가. 이게 임금 시세랑 같다. 이래 되면 그게 P, R, 100이고 이게 30% 고갈이 딱 찼다 이야기예요. 또 파란색 그래프가 임금 시세. 또 빨간색 그래프가 요금입니다. 레벨로가 같다. 또 같다. 이거 PPR 100이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이런 거. 이 PPR 100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면 된다 안 된다? 만약에 샀다 그러면 한 10년 들고 있어야 돼요. 뭐 올라갈 때까지? 얘 올라갈 때까지. 금방 올라갈 때까지 있어. 요거 또 간만 일구역이에요. 리스테이. 말도 많고 팔도 많은 간만. 이게 뭡니까? 원 1구역이에요. 원 2자 같은데? 원 2구역이고 얘가 원 1입니다. 원하면 다 찾던데. 요거 올 초만 해도 아니지. 작년까지만 해도 요게 이거 있었어요. 그때 샀으면 돈 벌었다는 거죠. 요거 아직 기회가 보이네. 요거 보이네. 뭐가 있네 요거. 근데 얘 딴 것들은 이미 찾거나 가 있는데 얘는 왜 좋은 시절 못 보내고 이게 있을까 아직도 그거 한번 고민해봐야 돼요. 유의죠, 그죠? 유의죠. 얘는 뉴스테이. 얘는 공사수도. 그때 있다가 요번에 했겠죠? 그런데 얘는 아직까지 진행형이라서 못 올라가. 당장은 언제만 올라가겠죠. 얘는 이제 곧 해결이 된다. 얘는 올라간다. 조금 요거 좀 투자할 만하네. 이게 어딥니까? 괜찮죠? 딱 이거 있겠지, 그죠? 이거는 이거는 3. 이거 뭡니까? 이거는 3. 이거 사야 돼. 이거는 사야 돼. 저한테 들으세요. 이거는 사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있네. 이거
가야입니다. 그 사야 돼. 예, 예. 인근 시세라고 하는 예. 게 실거래 네, 실거래 기준. 누가 지금 예, 예, 실거래 기준. 혹시나 뭐 분위기를 반영해서 아, 예, 예. 딱 실거래 기준. 됐죠? 제가 그냥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얹혀서도 낫네요. 네,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유명인들 오늘 긴 시간 예, 수고 많으셨어요. 더 질문 없으시죠? 죄송한데 재개발 메커니즘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사업이 맥시라는 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요. 인근 시세에 30% 싸게 좌우 분양받아요. 네. 그러니까 재개발 확정 피라는 거는 인근 시세랑 정부가이고 차이가 피라고. 네. 그러니까 30%가 총 피인데 만약에 인근 시세가 20억 한다 해운대 내는 것처럼 그럼 2, 3원이고 6억이 총 피고요. 10억 한다 그러면 3억이 총 피입니다. 그러니까 호가에서 예상 감정가 해가지고 피를 뽑았더니 그게 현재 기준으로 총 피가 다 찼다. 그럼 당장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생기죠? 인근 시세가. 네, 네. 아까 그 땅을 쪼개기 할 때 다 이렇게 전부 다 진짜 잘 나가는 세대를 이렇게 나눴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지분으로 그렇게 원래 지분이다. 쪼개기 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끔씩 그런 질문이 좀 이거를 뭐 늦어서 와가지고 필지 분할 해가지고 청량을 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법률상으로 60일 이내 통과해야 60일 이내 통과해야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거 한 번만 더. 사시 조합센터 방청 여기 있는 단계에 제일 시즌 더 없으시죠? 더 질문 없으시죠? 정식 관리 한번 그러니까 이제 서울 경기 쪽 그렇게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거 그래서 우울경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과격화를 한다는 거죠. 오랜 기간을 걸리겠지만 그렇게 과격화가 되어 있을 때 입지적으로 보면은 지금 부산에서 했고 그리고 주로 이제 사람들이 보자고 싶은 게 해운대 그러면은 이제 서울이나 뭐 이런 쪽을 찾아보면은 어차피 해운대 수도권에서 이제 전체적인 강남권에 있었는데 그중에 사실 요지가 뭔가 보면은 이제 그중에 선택한다 보면은 어느 쪽이 더 많이 사람이 모이고 이 자리가 많이 있는 우리 부산에서는 서울은 어차피 공급 만성 공급 부족성이기 때문에 서울은 지금처럼 이렇게 시세가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상황이 왔을 때 무조건 사셔야 되고요. 우리 부산은 뭐 자리는 있지만 공급이 참 넘칩니다. 그리고 워낙에 지금은 재개발 진행이 많이 돼 있고 수많은 재개발 구역 중에서 거의 70% 이상의 관치가 이미 다 났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짓고 있고 앞으로 지어야 되는 것들도 많아요. 다만 구역 지정에서부터 조합심이 5단계가 조금 없어요. 그것도 내가 이제 서울에 이제 앞전 정권에서 했던 뭐 정책 기조에 따라 가지고 많이 이용을 좀 해지를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서도 해라 이래놨더니 그것도 막 너무 난립을 해가지고 사전 심의를 조절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공급이 구역 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은 과부족 상태가 되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가 뭐 부산에서 투자를 해야겠죠, 그죠? 막방대가 제일 만만하니까. 그건 딴 거 없어요. 항상 좋은 데로 가야 됩니다. 어디가 좋습니까? 네, 부산은 중간을 딱 잘라가지고 지도 중간을 딱 잘라서 옆으로 가시고 했던 쪽으로 그쪽으로 가시고 본촌에서도 제일 좋은 데를 찾아가시면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 부산에서 진행하는 묵직한 개발이 딱 3개 있습니다. 1번 어디에요? 동부산 2번 북한 3번 에코 여기서 가장 본대는 냄새가
스터디가 어디서 납니까? 왜죠? 딴 데는 시골입니다. 북한은 부산 도심지고 유러시아의 관문입니다.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오늘 이렇게 끝내고 제가 이제 삼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이제 재개발 이제 스터디 하시는 분들이 이제 와셔서 하는데 저 재개발 나중에 오늘 그룹장을 이제 뽑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그분이 이제 재개발에 대해서 이제 스터디를 진행해주고 저 같은 경우에는 부산 지역에서 가장 잘하는 이제 제가 투자자니까 대부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분은 부르면 좀 괜찮다 아니면 뭐 이런 분 다 아니까 그런 분들 불러서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제 부탁을 드려서 한 번 정도 브리핑 정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 회원들끼리 이제 교류하고 이제 서로 스터디할 수 있는 장을 만들 거거든요. 그때 이제 그룹장님 많이 도와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스터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진행할 거고 한데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이게 끝이지만 다음에도 이제 뭐 재개발이나 인장 같은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해요. 부산에서는 아마 저희가 인장 프로그램을 최고 좀 많이 하고 괜찮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강의도 이제 좀 이래저래 많이 하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부산에서 강의 같은 것도 열기가 쉽지 않아요. 유명하신 분들이나 좀 여러 가지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에 안 이럴라 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최대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만들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보니까 저도 재개발 재건축을 하거든요. 하고 저도 이제 수도권 쪽에 처음 투자를 많이 했다가 뭐 20년대도 이제 부산에서도 투자를 했는데 20년도 때도 투자를 하면서 느끼는 건 부산 투자자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DNA라 해야 되나? 엄청 빠르고 잘해요. 그만큼 부산에 좋은 강사님들도 많고 좋은 이렇게 정남진 대표님처럼 좋은 이제 그 부동산 대표님들도 많아요. 제가 봤을 때 부산 투자자가 아마 정비 사업 쪽에서는 전국에서는 좀 가장 좀 센스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 건 여러 좋은 강사님들이랑 부동산에서 너무 이렇게 잘 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강의를 열어보면 부산이 좀 부담스러워. 정비 사업은 너무 잘해서 수도권에서는 좀 수도권이나 뭐 충청도 이런 데서 쉬운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잘 하시니까 꼭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렇게 가도 부산 투자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국 가서 꼭 부산에서 수익을 발라 하지 말고 딴 지역에도 아니면 부산보다 작은 도시에도 충분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강화리 임장을 하면서 뭐 이상한 말도 들리긴 한데 뭐 찍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냥 구역에 대해서 리스크나 이런 거 말하면 투자자들이 되게 싫어하더라고. 그 이제 추진위원 분들도.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이제 오픈을 하고 저 개인적이나 아니면 같이 다니는 이제 강사님들이나 같이 오픈하니까 한번 나중에 들어주시고 오늘 이제 끝나고 나서 아마 이제 기회 되면 정남진 대표님이랑 같이 한번 정규도 한번 얘기가 한번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시간이 짧은 것 같아. 너무 이게 지식이 정말 좋으신 분이고 정말 부산에서 이렇게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고 정말 이게 얻을 게 많으신 분인데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맛배기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나중에 또 깊게 더 풀 수 있는 시간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시는 길에 조심히 가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뒷풀이 가시는 분들은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연락처는 한번 부탁드릴게요. 나중에 명함을 소개하는 명함을 예. 가지시면 되나? 아 예. 제가 연락 올려드릴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또 이렇게 뵀으면 좋겠고 제가 후기 좀 여러분들 후기가 별로다 이러면 다시는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장난이고 또 부탁 드리고 조용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젓가락